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친윤 핵심 장지원 의원의 불출마 공식 선언 소식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 중진 또 친윤 의원들의 희생 촉구하면서 활동을 종료한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장제원 의원이 오늘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게 어디 있겠느냐. 총선 승리가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마지막을 내어놓는다라고 말했고요. 이는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는다.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 정부를 성공시켜주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가 오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한 상태라고요? 맞습니다. 김 대표가 오늘 공식 일정 모두 비우고 잠행에 들어갔는데요. 원래 오늘 오후에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국민의힘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불참한다고 어제 공지를 했고 또 내일 예정돼 있던 정책의원총회도 취소됐습니다. 이 취소 배경을 살펴보면 만약에 의총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정책 토론보다는 아무래도 김 대표를 향해서 대표직 사퇴를 촉구하거나 불출마나 용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런 결정을 한 거란 해석이 제기되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 내일까지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 출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오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김기현 대표의 결단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 내에서 김 대표 결단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죠? 네, 유상범 의원, 김기현 1기 지도부에서 수석 대변인 지냈는데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나 윤핵관이 자기 자신의 보신만을 위해 정치한다는 이미지는 희석시켰다. 그러니 지도부도 필요하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 높이 평가한다면서 친윤 핵심과 당 지도부의 희생 없이 총선 승리는 어렵다. 다 죽어가던 혁신의 불씨를 장 의원이 되살렸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병민 최고위원은 김기현 대표도 비슷한 결단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고 지금까지 제기됐던 당의 문제를 한 번에 바꿔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라고 사실상 김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무소속 이상민 의원이 만났는데요. 무슨 얘기 나눴을까요? 네, 두 사람이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신당 창당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두 사람 모두 민주당에 더 이상 미련을 둘 필요는 없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전 대표에게 뜻을 같이 하는 훌륭한 분들을 모아서 세력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의원은 또 개딸당으로 민주당이 변질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당에 미련을 갖고 뜯어고치려고 해봤자 부질 없는 짓이다. 그리고 이걸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공감하셨다라고 밝혔습니다. 개딸당이란 말 언론에서 쓰지 말라고 직접 인용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이 의원은 개딸당이라는 말을 썼군요. 네. 예. 자, 삼총리 연대설도 제기됐었는데 정세균 총리는 하지만은 여기에 선을 그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맞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어제 여의도에서 열린 김영주 부의장 출판 기념회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 세 국무총리의 이른바 삼총리 연대설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 없다라고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는 저는 원래 항상 통합론자, 통합주의자라면서 당대표 할 때도 그렇고 민주당 정당하면서 대화와 통합을 항상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또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 그것이 자신의 영원한 숙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내 혁신계 표방하는 원칙과 상식의 행보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정 전 총리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도 지금 조율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만나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 전 총리는 이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고 만난 적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난 배경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서로 의논하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 손을 잡은 유호정 정의당 의원이죠. 네. 요정 의원을 향해서 탈당하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류호정 의원이 지난 8일에 정의당 의원직을 유지한 채로 제3지대 신당인 새로운 선택과 함께 창당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정의당이 이런 류호정 의원에게 탈당을 촉구한 겁니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이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 열었는데 류 의원이 정의당 의원직을 활용해서 새로운 선택 정책 발표 기자회견 주관했다면서 이는 정의당 당원들과 정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는 뻔뻔한 정치 행보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고 나를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적을 이탈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이 국회법이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을 달리해서 탈당한다면 법과 정치 도의에 맞게 의원직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류 의원의 탈당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류호정 의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탈당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이걸 개인 활동으로 보시니까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은 한다면서도 4분의 1이나 되는 당원분들이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당원분들을 더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진 탈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고 지금 중앙당에서 말하는 그 방침이 정의당의 재창당이나 혁신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요. 중간 층간소음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 열고 층간소음 해소 방안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이 층간소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업체가 반드시 보완공사 해야 하고 이 보완공사를 했는데도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거듭해서 재검사 또 받아야 하고 여전히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준공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고요. 입주 지연에 따른 자체 보상금이나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또 그리고 이 소음을 측정하는 세대 수도 유형별 2%에서 5%로 늘리고 점검 시기도 준공 전에 중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앞당길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